오쌤의 한국사 라디오 오쌤입니다. 69회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심화 드디어 두구두구두구두구 1급 따기입니다. 자, 1급은요, 50문항 가운데에서 80점 이상을 득점하신 분들에게 1급을 드립니다. 80점 이상이면 얼마냐? 뭐 한술적으로 당연히 50문항 가운데에서 40문항 이상을 맞춰야겠죠. 그래서 40문항 이상을 맞춘다라고 하는 건 끝까지 잘 공부를 해둬야 41번부터 50번까지 문제를 또 풀어봐야, 또 여러분들 다 맞추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41번부터 50번까지 모두 풀이를 잘 해야만, 그래서 80점 이상 정도를 득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50개 중에 10개 정도 틀리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1급이에요. 물론 1급을 따봐야 뭐 쓸데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등에 쓸데기 없는 그런 급수가 사실 1급인데, 그냥 우리는 이건 자존심이죠. 야, 나 1급이 있어, 뭐 이런 자존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한능검 1급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한국사 능력자, 맞죠? 능력자 시 맞습니다. 하지만 뭐 1급 따는 게 또 국사 조금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렵진 않아요. 또 어떤 댓글을 보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냥 상식적인 부분에서 공부를 했고, 한국사 상식이래요. 이거 뭐 그러면 상식이 없으신 분들은 좀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죠. 근데 상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게 이제 국사를 조금 아는 분들과 관심이 아예 없으신 분들의 편차가 우리나라에서 좀 커요. 그래서 편차가 커서 공부하신 분들도 한국인이면 국사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는 상식 아니야? 근데 관심 없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요즘에.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은 좀 조심스럽게 제가 하지 않고 있고, 다만 이제 현대사 부분이거든요. 41번부터 50번까지가. 그래서 이 현대사 역시 쉽지 않다. 사실 제 주 무기가 여기인데, 한번 그래서 1급을 딴다라는 강의 제목으로 한번 요거를 끊어봅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41번 가부대, 부대니까 군대겠죠. 자, 요거는 뭐냐면 사료형이네요. 한국 독립운동을 촉진하고 한국 혁명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이번 달 15일 중국 국민당 군사위원회, 이게 그 장제스 총통이 있는 그런, 좀 더 크게 보겠습니다. 장제스 총통이죠. 처음에는 우리 한국 광복군이 이 국민당 산하 부대였어요. 이걸 행동준승이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말로. 그래서 자기네들이 만든 중국군의 군법을 따르라, 지휘를 따르라, 뭐 이렇게 처음에 발족할 땐 그랬어요. 물론 나중에는 행동준승을 김구 선생이 노력해서 이제 요거를 우리가 갖고 왔지만, 요즘 말로 하면 군 지휘권이죠. 그런데 이 한국 광복군 내용을 보면, 자, 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조선의용대를 개편하여 한국 광복군에 편입할 것을 특별히 명령, 특히 조선의용대는 이렇게 제1지대로 편입이 됩니다. 또 총사령에 직속되어서 이청천 장군이 통할한다라고 했어요. 이청천은 지청천이죠. 한국 광복군의 총사령부는 충칭에 두기로 하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한국 광복군이다. 한국 광복군은 국내 정진군을 편성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게 제일 많이 나온 편이에요. 그래서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하였다. 그래서 1944년부터 미국 OSS라고 하는 CIA의 전신이죠. 그래서 OSS 특별 공격대원으로 편입되어서 훈련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42번 밑줄군 전쟁 중에 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이 비석은 북한군의 남침으로 시작된, 자, 북한군이 쳐들어왔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남침이냐 북침이냐 이거 개념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북한군의 남침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의 남침이겠어요? 대한민국이 남쪽으로 침략하겠어요? 그래서 요 논쟁을 확실하게 제가 끝내드리겠다. 그래서 남침이냐 북침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 앞에 이제 주어를 아셔야 돼요. 주어. 그래서 주어가 남침이 되려면 북한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북한군의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이니까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6.25입니다. 또 최근에는 또 어떤 분들이 뭐 브루스 커밍스 얘기를 하면서 남침 유도서를 얘기하기도 하죠. 명백한 사실은 북한군이 전면전을 취하면서 남침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을 호도하면 아니 되겠죠. 장진호 전투를 기념하게 한 거다. 사실 장진호 전투는 한능검에서 자주 나온 개념은 아닌데요. 사실 장진호 전투는 우리말을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미군에서는 장진호 해가지고 미국에서 장, 진 이렇게 안 써요. 이렇게 안 쓰고
초신이라고 합니다. 초신. 이게 그 일본식으로 읽은 결과예요. 초신.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제대로 된 이름을 쓰지 못하고 있다. 이것도 한번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미국에게 얘기해가지고 이게 왜 초신 전투냐, 초신 배틀 아니다. 장진호라는 이름을 그대로 써주라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사실은 일본식으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게 좀 안타깝다, 화가 나기도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진호 전투는 북한을 돕기 위해 참전한 중국군. 이젠 중국군이라는 표현을 쓰네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중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네요. 옛날에는 이제 중국이 아니고 뭐라 했냐면 중공이라고 표현했어요. 중공군. 근데 뭐 중공군이든 중국군이든 어쨌든 중국 공산당 군대니까 유엔군이 벌인 주요 전투 중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전투가 왜 이걸 뭐 몇월 며칠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그 사실은 6.25 전쟁을 찾는 문제인데 장진호 전투가 안 나왔고 이 장진호 전투는 미 해병대 1사단이 중국군 9병단이라 하죠. 중국군 제9병단과 싸웠던 철수작전이에요. 그래서 장진호는 흥남으로 철수하는 작전을 말하고 흥남에서도 다시 저기 부산으로 가는 흥남 철수작전을 했죠. 그래서 이걸 크리스마스 작전이라고도 했는데 그 이유는 크리스마스 이전에 미군 병사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작전이다 해서 1950년 12월 23일 날까지 해서 작전이 끝난 그런 전투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 국제시장을 보면 요 흥남 철수작전 내용이 잘 나오죠. 끝순이 잃어버리는 장면 기억하시나요? 끝순아, 우린 놀러 가는 게 아니다. 알았지비? 뭐 이러면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그 꽃분이네 찾아가는 이걸 왜 쓰고 있을까요? 뭐 어쨌든 그게 요 그 국제시장 제 챕터 1 에피소드 1에 있던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을 찾으면 되는 문제인 겁니다. 전쟁 중 있었던 내용을 찾는 거네요. 그러면 여기 있네요. 흥남 철수작전. 이게 장진호 전투. 이 제가 말씀드린 이거죠. 장진호 전투가 흥남 철수작전으로 이어지게 됐다. 그래서 부산으로 가는 부산이 임시 수도였으니까 당시 요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혹시 에치슨 라인 요걸 얘기했던 분이 있는데 전쟁 중이 아니고 요거는 전쟁 이전이에요. 1950년 1월. 그래서 미국의 극동 방위선에서 한국을 제외한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미국의 방어 라인은 여기까지다 해서 이 부분 때문에 뭐 그 브루스 커밍스 하와이 주립대학 교수가 남침을 유도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4번 답이었고요. 43번입니다. 다음 성명을 발표한 정부 시기에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정부를 찾는 거네요. 아주 쉽네. 내각 책임제. 우리나라에서 이 내각 책임제라고 하는 거를 처음 했던 그런 정부는 2공화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2공화국 얘기하면 2, 3, 4, 5 이제 이렇게 해서 2, 3, 4, 5 얘기하라고 얘기를 해요. 자, 2, 3, 4, 5. 그럼 2가 뭐냐? 2공화국이다. 2공화국이다. 또 2가 뭐냐? 국회가 2개다. 이게 민의원과 참의원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국회가 2개로 운영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2공화국 때 국회가 2개. 내각 책임제 하에서의. 그럼 3이 뭐냐? 그러면 3차 헌법이다. 3차 개헌을 했다. 그럼 4는 뭐냐? 4차 개헌도 했다. 4차 개헌도 했었다. 그래서 3차, 4차 개헌은 모두 2공화국에서 했었다. 그럼 이제 5는 뭐냐? 이것도 2개가 있는데 그 당시 그 내각 책임제라고 해서 뭐 대통령이 없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있었죠. 그래서 대통령 임기가 5년이었어요. 당시 윤보선, 당시 민주당 정부죠. 민주당의 윤보선 대통령이 5년 임기였고요. 그리고 5년 경제 개발 계획을 처음 입안을 한 정부가 바로 이 2공화국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시행은 못했죠. 시행 못했어요. 바로 5.16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각 책임제 찾으면 되는데요. 정답 보이시죠? 5번입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2개라 했죠. 민의원, 참의원. 그래서 민의원과 참의원이 있기 때문에 국회 2개다 해서 이제 뭐 내각 책임제 묻는 문제 뭐 나오면요. 2, 3, 4, 5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2, 3, 4, 5는 2공화국, 국회 2개 이렇게 찾으면 돼요. 다음 44번 밑줄국은 개헌 이후에 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개헌. 우리나라는 그 헌법을 총 9번 바꿨어요. 1차부터 9차까지 있죠.
어떤 개헌이냐 한번 볼까요? 비교적 뭐 쉽네요. 135가 찬성표인데 제적 의원 수가 203이다. 그러므로 3분의 2는 135.333이니 그러면 여러분들 개헌 종족수는 3분의 2가 넘어야죠. 그러면 135명이어야 돼요? 136명이어야 돼요? 당연히 135.3333을 넘어야 하니까 135는 부결이죠. 이게 가결이죠. 이게 부결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136명이 되어야 되니까 이거는 찬성표가 135였으니까 부결인데 문제는 이걸 그래서 뭐라 했냐면은 3333 요게 4452입이다 이라고 했어요. 4452 선거 개헌이니까 요게 바로 4452 개헌입니다. 4452 나가리 뭐 이랬던 개헌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4452은 연도 외우는 방법 되게 편해요. 어떻게 외우냐면 이걸 거꾸로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1954년입니다. 그래서 1954년 4452 전쟁 이후죠. 그럼 54년 이후를 찾는 걸 해요. 자, 여수 순천 11구 사건. 요거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죠. 48년. 진보당 당소 조봉암 처형. 요게 1900 다시 쓸게요. 1958년에 진보당 사건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1959년에 처형됐어요. 그럼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반민특위가 만들어진 거 이건 연도 외우셔야 되는데 이게 1948년 9월입니다. 그다음 국회 프락치 사건 이거는 발췌개헌 전쟁 중 발췌개헌입니다. 그래서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꾸는 것. 그다음 자원학자위원회는 뭐 정부 수립 이전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몇 번입니까? 44번이니까 밑에 가야겠네. 45번. 현대사 어렵죠? 가한법이 시행된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은 가한법. 사진은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재판 당시의 모습입니다. 인혁당 사건. 재건 인혁당 사건 문제네요. 이에 의거하여 이 사건은 유신헌법에 의거하여 저도 모르게 답이 그냥 나오죠. 유신헌법에 의거하여 유신헌법은 우리나라 7차 헌법이고요. 긴급조치 제4호 긴급조치 제4호 이게 어렵죠. 여기 파트가 유신헌법 관련되어 있는 파트는 다시 쓸게요. 1974년 그다음에 75년 뭐 76년 여기 이 시점이 좀 중요하죠. 그래서 박정희 정부가 왜 이러냐 이게 박정희 정부가 이렇게 긴급조치 같은 것을 막 발표하는 시기가 73년부터입니다. 긴급조치. 근데 이에 이제 대항하는 민주화운동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14년 그러면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14년에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결성 또 동아일보 네 글자 동아일보 이런 내용이 있고 민주회복 국민회의 이런 게 만들어진 시기 국민회의 어쩌고 75년 하면 민주국민헌장 그 다음에 민주구국선언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민주국민헌장과 민주구국선언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이 시기 찾는 거 김주열 이건 이제 4.19가 나오는 계기 그 다음에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 이거겠네요. 그죠? 3번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 운동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 막 그냥 드립을 쳐버립니다. 73년입니다. 그래서 여기 장준하 김대중 이런 분들이 이제 함께해서 개헌청원 이 개헌이 바로 뭐냐면 유신헌법을 말해요. 그래서 연도는 사실 몰라도 되고요. 그냥 유신헌법을 개헌해야 한다라는 100만인 서명운동을 장준하 DJ가 했다. 뭐 이 정도. 못 보던 문장이 몇 개 나왔죠. 뭐 예를 들어서 민주화 시위 도중 대학생 강경대 희생 이게 아마 586 분들은 아실 텐데 1991년 명지대학교 학생이시죠. 그래서 시위 도중에 명지대학교 그 학생 데모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때는 노태우 정권 때였어요. 이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46번 가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가정부. 경부고속도로 개통 포항제철소.
요거는 1970년에 개통이 됐고요. 포항제철소는 1973년에 준공이 됩니다. 그럼 70년대 이때가 박정희 정부겠죠? 사진으로 보는 박정희 정부. 3차 경제개발계획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다. 정답 1번. 3차 경제개발계획은 1972년부터 76년까지이고요.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화공업선언 시기. 정답 1번. 최저임금제? 이거 한번 보면 최저 나왔죠. 여기다 니은자 붙이면 돼요. 전두환 정부 때. 전두환 정부 때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였다. 전두환 정부 때. 좀 전두환이랑 뭔가 매칭이 잘 안 되시죠. 근데 전두환 정부 때 이런 최저임금법이 만들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경제개발계획을 뭐라 했냐면 제5차 경제개발계획이라고 안 하고 경제사회개발계획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자, 그 다음 47번부터 48번 이렇게 연달아 나오는 문제가 있네요. 사료 문제. 가라 군사조직을 군대네요. 군대를 순서 배열하라. 가는 뭔 서당이 나오죠. 그럼 구서당이에요. 구서당 10정. 이건 이제 신문왕 때 통일신라 시기죠. 통일신라 신문왕 때 만든 군대이고요. 그다음에 응양군 나왔네요. 응양군 상장군 이건 고려 2군 6위. 고려 성종부터 현종을 거치는 동안에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무의영. 무의영은 이영 중에 하나인데 이때가 별기군 만들어질 때예요. 그래서 1881년에 조사찰단이 이 일본을 갔다 오고 난 이후에 만들어진 일본식 군대가 바로 별기군이고 오군영이었던 조선시대의 군대가 이렇게 이영으로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라가 금이영이 나오는데 이 금이영은 조선시대 오군영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군대 숙종 때고요. 그럼 순서대로 얘기하면 이게 신라, 이게 고려, 그러면 가나 라다 순서가 되겠네요. 가나 라다 2번이 됩니다. 그다음 48번 밑줄군 왕. 여기 있구나. 신문왕이죠. 그럼 신문왕 하면 장인어른 죽인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김흠돌의 난을 진압. 그래서 정답 1번. 이게 왜 2점짜리지?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49번 갑니다. 49번 가민주화운동. 전라남도 나왔네요. 전라남도 계엄군 항쟁했다. 그러니까 5.18 광주 5.18 민주화운동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80년에 있었던 일이죠. 민주국선언. 이게 76년에 아까 제가 얘기했고요. 이한열 이건 87년. 호원철표 87년. 허정과도 4.19. 정답 5번.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세계 기록유산이다. 5.18. 또 뭔가 대척점에 있는 것 같은 게 새마을운동이죠. 새마을운동 관련 기록물. 이런 것도 세계유산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는 우리나라 두 개를 다 대단하다고 여겨요. 하나는 새마을운동을 통한 경제 발전은 정말 판타스틱이다. 아울러 민주운동도 동시에 달성했다. 그래서 이렇게 대립관계 여기도 했지만 이 두 가지가 함께 발전했던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역사다. 마지막 50번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 시기에 있던 사실로 옳은 거.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이 해임되었습니다. 수도방위 사령관과 특전사령관? 김태환? 이거구나. 지난달 육군참모총장과 김훈사령관이 교체가 된 이후 단행된 인사조치입니다. 이거 필요 없고요. 이게 중요해요. 문민정부의 의지. 자, 그 문민정부는 누굴 말해요? YS, 그죠? YS를 말하는 것입니다. YS의 특징은요, 인기가 매우 높았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김영삼 대통령인데요. 이분은 역사 바로 세우기를 했어요. 역바세. 그게 언제는 광복 50주년. 외우십시오. 자, 광복 50주년이 몇 년이에요? 1945년에 광복했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95년. 이때가 역사 바로 세우기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일제의 잔재를 청산한 것. 두 번째가 신군부 하나회를 정리한 것. 요겁니다.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내용은 군대 내의 수뇌부, 바로 요즘에 그 유명한 서울의 봄으로 유명해졌죠. 하나회. 황정민 씨가 연기한
전두광, 전두환, 하나회를 정리한 내용. 그래서 김영삼 정부가 이 하나회를 정리를 단행했습니다. 모두 숙청됐습니다. 그래서 신군부를 숙청한 건 다름 아닌 김영삼 대통령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일제 잔재도 청산했었죠. 정답은 5번. 역사 바로 세우기를 통해 옛 조선 종독부 건물을 철거하였다. 1995년. 그래서 이때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꿨죠. 그래서 저도 국민학교 나왔는데 국민학교라는 입이 한동안 계속 갔어요. 한 10년 동안 사용됐고, 근데 요즘은 초등학교라고 좀 쓰고 있어요.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사실 한국 시민화 교육을 받던 사람이에요. 저도. 어쨌든 국민학교라는 명칭이 이렇게 바뀐 게, 그래서 1996년부터 초등학교들이 이제 초등학교로 이 명칭이 바뀝니다. 95년에 결정됐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69회 한국사전역 검정시험 1급 따기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제 마무리 좀 드리면은, 이게 문제들을 보면 뭔가 좀 되게 어려워 보여요. 글도 많고 뭔가 기사도 따오고. 근데 사실은 한국사전역 검정시험의 특징은 뭐냐면 핵심 키워드, 그것만 알면 되는 겁니다. 사실 지금 방금 풀어본 문제도 문민정부, 요게 핵심 키워드죠. 그것만 알면 되고요. 49번도 전남도청 계엄군, 이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조금 어려운 듯한 인상을 주는 건 뭐냐면 이런 스타일의 문제인데, 이건 사료형이잖아요. 그죠? 예. 사료는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3점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키워드는 있죠. 키워드가 예를 들어서 뭐 서당이니, 응양군이니, 무의형이니, 금유형이니, 이런 이제 키워드가 있으니까 이제 뭐 외우라는 얘기인 거죠. 사실은 이게 이해보다는. 이제 그래서 좀 1급을 따려면 이렇게 암기도 좀 잘 돼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근데 1급은 뭐 중요하진 않아요. 안 따도 되고 뭐 그냥 기분이죠, 기분. 또 1급 많이 따십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올해 첫 번째 있었던 69회 한능검 한사능 심화 문제 1급 따기 강의를 모두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만 또 물러가고 다음번에 또 좋은 강의, 또 좋은 콘텐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그 문제풀이만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렇게 문제풀이를 좀 잘하지만 그것 이외에 이제 국사에 있었던 내용들을 좀 어느 정도 좀 정리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런 거였어? 이랬던 거야?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개념을 가지고서 설명하는 컨텐츠도 한번 제작해 볼 테니까 많은 분들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시청 기대해 주십시오.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오쌤의 한국